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뭐였어요? 일하면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명칭이 뭐가 됐건 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거. 뭐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다음에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이것도 근로소득이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요 얘기는 이제 법인 세무조정하다가 법인의 소득이 어떤 사람한테 귀속이 됐는데 그걸 이제 상여로 인정하는 걸 보고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봐두시면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면 퇴직소득일 텐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이것들이 근로소득의 범위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이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 입력할 때 이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그 중에도 뭐 한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해요. 자, 외우셔야 돼. 비과세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실비 변상적인 실비 변상이라는 얘기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갚아주는 거.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잘 안 쓸 거니까. 첫 번째가 일찍, 숙직 하고 돈 받는 거. 뭐 일찍 수고, 숙직하고 나서 받는 거.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적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찍료, 숙직료. 뭐 하루 숙직했다고 100만 원씩 주는 건 아니겠지. 하루 숙직하고 나면 뭐 밥 먹고 목욕하고 이런 정도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일숙직료,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요건 잘 봐야 돼요.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그러니까 종업원인 내 차야, 내 차. 내 차를 내가 회사 일에 직접 운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회사 업무를 하고 다녀요. 시내 출장 등을 다니는데 갔다 와서 기름 넣었으니까 기름값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 중에서 20만 원 이내 거. 이런 거죠. 내가 직원이야. 최대리인데 회사의 영업사원이에요. 내 차를 가지고 내가 기름 넣고 다녀. 내가 다 부담해.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아무것도 청구 않고 그냥 회사에서 받는 20만 원 이내. 그럼 3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 2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30만 원은 과세가 되는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정한 학원에 학교에 교원이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에 20만 원의 금액. 그 다음에 뭐 기자들이 받는 취재수당 20만 원, 벽지 근무하면서 받는 거, 뭐 나머지 거 다 생략하시면 돼요. 우리 실기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외 근로소득이죠.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국외, 외국이죠.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에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뭐 가로 열고 뭐 원양어선 300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다 건너뛰고 3번 볼게요. 3번. 3번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잘 나오는, 얘가 제일 잘 나오고 얘가 일단 하여간 여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가. 그 다음에 식사, 음식물을 제공받는 거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금액이라니요, 금액. 돈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음식물로 받는 거는 금액에 상관없어요. 근데 음식물을 받지 않고 돈으로 받는 거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금액과 무관하게 다 비과세합니다. 회사에서 그냥 돈 안 받고 밥을 주겠대요. 얼마를 줘도 상관없어요. 다 비과세예요. 근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만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1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0만 원 과세시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받더라. 그럼 과세예요. 음식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하고, 네 번째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즉 월정액은 따로 배울게요. 월정액은 매달 규칙적으로 받는 금액을 월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9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에 작년이겠죠. 총 급여액을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즉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거 다 합쳐서 그냥 초과 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연장 근로라고 나오네요. 자, 이런 것들은 비과세하겠대요. 그런데 이제 금액 다르고 구분이 있고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요 요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월정액 급여 190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2,500 이하인 근로자인데 이제 근로자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1번의 기업,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니은의 운전, 운송 관련 종사자, 뭐 여러 가지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광산 근로자, 일용 근로자, 3번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의 비과세 대상 소득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뭐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선원법에서 받는 생산수당, 그리고 한도가 첫 번째 라인에 공장에서 근로한 사람은 연 240, 광산 근로자는 전부 다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 전부 다 한도 없이, 그 다음에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 240. 그러니까 연장 근로수당을 받고 다 모여가지고 240만 원이 넘치면 그때부터 과세를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달달이 받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100, 4월 달에 100, 그거 다 비과세야. 240 안 넘쳤으니까.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월정액 급여는 마지막을 할게요. 다섯 번째도 가끔 나오네요. 비과세 중에서 육아수당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프로그램에는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네. 월 10만 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 법적인 표현이고, 근로자인 나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을 했거나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회사로부터 뭐 육아수당이라고 받아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6번에 기타 비과세하는 것들 쭉 하다가 잘라놨네요. 중요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나오는 게 자가운전 보조금, 요건 잘 봐야 되죠. 자기차, 돈 청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여기 연장근로수당 요건, 월정액 급여 190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만 있으면 되죠. 또는 출산 관련해서 받으면 돼요.